185번입니다.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대칭차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칭차집합. 대칭차집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대칭차집합은 여기가 전체 집합이라고 보고요. 여기 A집합, B집합 볼게요. 그러면은 요 영역과요, 요 영역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잖아요. 얘를 대칭차집합이라 그래요. 보세요. 교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대칭차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칭차집합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얘는 요 영역이 A차 B잖아요. 그죠? 요 영역이 뭐예요? B차이죠. 걔 두 개를 뭐 해준 거예요? 합집합 해주면은 색칠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대칭차집합을 나타내는 식이 요겁니다. 요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대칭, 쌤 외울까요? 아니,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이거 보면은 이 모양 생각나잖아요.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대칭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많아요. 차는 교의 여와 같으니까요. A교, B의 여집합, 합집합, 차도, 이 차도 교의 여로 바꿔주면은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네, 이것도 대칭차집합을 나타내는 식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요 색칠한 부분은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주면은 얘가 나온다 아닙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요 색칠, 여기 색칠돼 있잖아요. 이것도 대칭차집합을 나타내는 식이 돼요. 또 변형을 해주면요. A 합집합 B 차는 누구로 바꿀 수 있어요? 교의 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얘도 대칭차집합을 나타내는 식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칭차집합을 가장 많이 쓰는 식은요. 이 식과 그리고 이 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대칭차집합을 나타내는 식으로 얘는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요걸 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두 개를요. 같은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봅시다. 요 문제. 요거는 지금 얘를 지금 적어놨네. 대칭차집합이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뺏는 게 대칭차집합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A 세모 B. A 세모 B는요. 이거 식으로 표현해서 해드릴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드릴까요? 식으로 해드릴까요? 벤 다이어그램이 여러분들 보기 편할 것 같아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 집합이고 A집합, B집합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A 세모 B. 세모의 연산 정의가요. 합집합에서 차집합을 뺀 거예요. 교집합을 뺀 거예요. 오케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준 게 세모 B의 영역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A 세모 B는 뭐예요? 이 두 개를 합집합해주면 이거 전체죠. 거기다 교집합을 빼주면 되죠. 얘 두 개의 교집합을 빼니까 이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도 한번 보세요. B와 A를 합집합해주면요. 이거죠. 이 전체죠. 거기다가 B와 A를 교집합, 얘를 빼주니까 이 영역이잖아요. 같은 영역 맞죠? 그래서 얘는 등호 성립합니다. 즉 맞는 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2번도 볼게요. A 세모 공집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두 가지 풀이 방법 다 해줄게요. A 세모 B는 뭐예요?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이잖아요. 합집합 해주니까 A가 되겠죠? 거기다 빼주는 거예요. 교집합을.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요?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없죠? 공집합이 되죠. A에서 공집합을 빼주면 A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A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A 여집합의 세모 연산하래요. 세모 연산이 대칭차집합을 의미하잖아. 즉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얘와 얘를 합집합해주면 뭐예요? 전체집합이죠. 이해되죠? 거기다가 얘와 얘의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A와 A 바깥쪽의 교집합은요 없죠. 공집합이 되죠.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 빼주면 전체 집합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전체 집합이 나왔으니까 맞는 설명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얘도 갈게요.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 해주면 전체 집합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을 빼주면요.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요. A가 되겠죠. 그럼 전체 집합에서 A 빼주면요. A 여집합이 되겠죠.
아, 맞잖아요. 여기 전체 집합이고 A 집합인데 전체 집합을 색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전체 집합이잖아. 그래서 A를 빼래. 오, A를 빼래. 요거 빼래. 그럼 뭐예요? A 바깥쪽 남죠. 그게 A 여집합이니까 얘가 A 여집합이 돼야 맞는 말이죠. 뭐야, 2번 왜 체크했어? 자, 틀린 거니까 4번 체크하시면 되죠. 요거는 맞는 말이 되죠. 아까 전에 맞는 말이었죠. 얘도 가볼게요. A와 A의 합집합은 A가 된다, 그죠? 거기다 A와 A의 교집합은 뭐예요? A가 되겠죠? 빼주면 뭐예요? A에서 A 빼주니까요. 공집합이 되어서 예, 맞는 말이 됩니다. 완전히 이해되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186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XY에 대해서 다이아몬드의 연산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요거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먼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X 다이아몬드 Y 정의는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앞에 거 뒤에 거 합집합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해주면 돼요. 뒤에 거 여집합, 그죠? 얘를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교의 여는 누구로 만들 수 있어요? 차로 만들 수 있죠. X 합집합 Y 교의 여는 차다 그랬잖아요. 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더 한 번 더 간단하게 될 것 같아. 합집합에서 Y를 빼주면요. 이거 뭡니까? 잘 이해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전체 집합, 여기가 X, Y라고 보시고요. X, Y의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영역은 여기가 되겠죠. 거기서 누구 빼래요? Y 빼래요. 이거 빼래요. 이거를 빼버리니까 어머나 어떡하니 이거. X와 Y의 합집합에서 Y를 빼버리니까 요 영역 아닙니까? 요 영역은 뭐예요? X 차 Y죠. 네, X에서 Y를 뺀 거 아닙니까? 결국 X 다이아몬드의 연산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줬는데 우리 얘를 간단하게 해서 봤더니만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X 다이아몬드 Y라고 하는 거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의 차집합이 돼요. 다이아몬드를 차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A 다이아몬드 B 다이아몬드 C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먼저 구할게요. 요거 갈로 우선이잖아요, 계산.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뭐로? 차로 만들어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A차 B를 구한 게 이거예요. A 집합에서 B 들어간 원소 다 빼래. 1, 2, 3, 4 다 빼래. 1, 2 없으니까 됐고요. 3 빼고 4는 없어게 됐고요. 5, 7, 9가 됩니다. 5, 7, 9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C가 됩니다. C가 4, 5, 6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해되죠? 그러면은 얘 값 구해주면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뭐와 같다? 차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를 차집합으로 만들어주면은 5, 7, 9 뭐나 9자 왜 이러나 9, 차, 4, 5, 6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4, 5, 6 빼주면 되죠. 얘 기준으로 봤을 때 5 빼고요. 6 뺄 거 없고 4 뺄 거 없고 예, 7, 9만 남습니다. 그래서 7, 9가 되죠. 문제는요. 모든 원소의 합이에요. 얘의 원소가 7, 9인데 얘네들 합하래. 정답 16으로 가시면은 186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쉽죠? 괜찮죠? 186번. 다음 문제 볼게요. 187번입니다. 전체 집합유의 두 부분자 AB에 대해서 이거 뭐야? 국화빵이라고 읽을까요? 국화라고 읽을까? 국화의 연산 정의는 A차 B 합집합 B차 A래요. 이렇게 하기로 정의를 내린 거죠. 항상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대칭 차집합의 영역 아닙니까? 맞죠? 전체 집합, A 집합, B 집합. 위에서 제가 했죠? 요거 대칭 차집합. 진하게 했습니다. 위에. 몇 번에서 했어요? 185번에서 했죠? 아주 진하게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식들. 예. 그러면은 얘는 누구와 같아요? 이게 대칭 차집합이잖아. A차 B는 이 영역, B차에는 이 영역. 그죠? 요 영역이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영역이고. 자, 요 영역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도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어떻게? 합집합에서.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을 빼주면은 요 영역 나오죠?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이라고요. 얘와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 차집합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얘가 해석하기 편하기 때문에 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국합방 B는요. 대칭 차집합이에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주면 돼요.
이해되죠? 기억본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모르면은 뭐다? 벤 다이어그램이다.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시고요. 여기도 하나 그려주시고요. 하나 그려주시고요. 하나 그려주시고요. 오케이, 좋아요. 전체 집합이고 A 집합, B 집합, 전체 집합이고 A 집합, B 집합. 그죠? 지금부터 A 국합방 B를 한번 구해볼 거고요. 여기도 B 국합방 A를 구해볼게요. A 국합방 B는 뭐예요? 국합방은 대칭 차집합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두 집합의 합집합. 합집합은 여기죠. 거기서 누구 빼야 돼요? 교집합 빼주면 돼요. A와 B의 교집합 빼니까 요 영역이 돼요. B 국합방 A도 색칠해 볼게요. B 국합방 A는 B와 A의 합집합이니까 여기죠. 거기서 누구 빼야 돼요? B와 A의 교집합 빼주면 되죠. 요거 빼주니까 어때요? 생긴 게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동호 성립합니다.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니은번도 이제 볼게요. 네, 니은번도 뭐 할 거다? 예,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를 C라고 이렇게 봅시다. 전체 집합, A 집합, B 집합, C 집합, A, B, C 세 개 있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뭐 할까요?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복사를 할 거죠. 네,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다가 A 국합방 B, 국합방 C를 할 거고요. 에이, 괜히 국합방 했다. 말이 그럼 국합방 세 글자나. 별, A 별 B, 예, 귀찮은 점 별로 바꿀게요. A 별 B 별 C로 갈게요. 국합방 세 글자 발음하기 힘들어요. 별 한 글자 쉽죠. 여기는 A 별 뭐다? B 별 C를 색칠해 볼게요. 그래서 색칠한 영역이 같으면은 같은 거예요. 얘부터 해볼게. A 별 B는 뭐예요? A와 B를 합집합해서 교집합 빼주니까 여기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됩니까? C 하나 더 붙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색칠한 부분 영역이야. 좋아, 좋아. 여기까지 잘 봐. 어려울 수도 있어. 색칠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색칠한 영역과 C 색칠해 보세요. C 색칠해 주면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죠? 맞잖아요. 그거의 별입니다. 대칭 차집합이에요. 대칭 차집합은 뭐라 그랬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A 별 B는요. A와 B 대칭 차집합이니까 여기와 여기죠. 여기 영역이 A 별 B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요번에 얘를 오케이, 색칠됐어. 그리고 C를 볼게. C는 요거죠. C는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색칠할게. 됐죠? 이게 C죠? 그게 별이잖아요. 그게 뭐야? 별은 대칭 차집합이죠. 그럼 색칠한 게 얘와 얘의 합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얘와 얘의 대칭 차집합이잖아.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 뭐라고? 합집합. 즉 색칠하는 전체 영역에서 누굴 빼라 그래서 교집합을 빼주면 돼. 그러면은 이 까만색과 파란색의 교집합은 여기 아닙니까? 맞죠? 여기 까만색과 해서 묻은 부분 여기를 빼시고요. 요것도 검은색과 파란색이 같이 묻은 부분이죠? 빼시면 돼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얘가 나타낸 영역이 돼요. 이해됐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해되면요, 여러분들 대칭 차집합 완벽하게 이해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요 집합의 영역이 되는 거죠.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요거 갑니다. 우리가 갈로우선이죠. B 별 C는요. B와 C의 대칭 차집합이잖아. 그럼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주니까 요게 될 겁니다. 네, 요거를 색칠하지 말고요. 네. 요 들어가면 안 되죠. 요렇게 돼요. 요게 B별 C가 되는 거죠. 요게. 맞죠? 그럼 B와 C 합집합에서 합집합 전체에서 교집합 뺀 거니까 이건 맞잖아요. 완전히 이해되죠? 여기서 A 영역 색칠해 줄게요. 파란색으로 갑시다. 파란색. A 영역은 여기죠. 됐다. 일로 할 걸 그랬다. 그치? 이것도, 그죠? 됐어. 뭐.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까만색과 파란색이 대칭 차집합입니다. 별이니까 대칭 차집합이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색칠한 부분의 전체 얘 두 개의 합집합이 되는데 그게 다 교집합 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파란색과 까만색 같이 묻어 있는 거를 지우시면 되죠. 그게 교집합을 빼야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남는 부분이 바로 뭐다? 얘의 영역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 거죠. 어머나, 그러고 봤더니만 왼쪽에 색칠해 있는 영역과 어때요? 똑같죠? 얘 두 개 같죠? 그럼 얘 두 개 뭐라고요? 같은 집합이라고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설명이다라는 얘기죠. 등호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해되죠? 기억 니은은 맞는 거예요. 이번에 D급 방법은 갈게요. 항상 오는 거 찾는 거죠. 일단 기억 니은은 답이니까 기억 니은. 오, 두 개 있다. 그죠? 예, 얍실한 녀석들. 자, 뭐 어쩔 수 없다. 자, D급번 갑시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두 개. 여기서 A, B 전체 집합 여기 가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복사. 그 다음에 여기는 붙여넣기.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부터 여기는 A 여집합 별 B의 여집합을 구할 거고요. 여기는요 A 별 B 전체의 여집합을 구할 겁니다. 이거 막 드모르간의 법칙 쓰고 막 틀려갖고 웃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오케이. 이거부터 해볼게. 이거 쉽다, 그치? A 별 B가 뭐예요? 이게 별이 대칭 차집합이니까 이 영역이죠. A 별 B가 이 영역이잖아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니까.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색칠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돼야 돼요. 색칠한 부분의 나머지 영역이니까 여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색칠한 거 여집합이니까 걔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전체 집합에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여기가 색칠되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얘는 쉬우니까 먼저 했어요. 이렇게 그죠? 오케이, 이제 얘만 이제 확인하면 돼요. 그죠? 얘만 확인하면은 예, 집에 갈 수 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좀 변형하자. 이 상태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A 여집합, 별은 그거죠. 대칭 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두 개를 합집합해서 누구를 빼주면 돼요? 교집합을 빼주면 돼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 해요. 오케이, 좋아요.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게요. 그러면은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 차집합,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요렇게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요렇게 되겠죠. 자, 차는 누구로 바꿀 수 있어요? 교의 여로 바꿀 수 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이거의 여집합이 또 여집합이니까 그냥 A 합집합 B가 될 겁니다. 집합은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A 합집합 B, 교집합, 얘가 뒤로 오는 겁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죠? 전체 여집합. 그럼 교의 여는 누구로 만들 수 있어요? 차로 만들 수 있죠. A 합집합 B, 차 A 교집합 B. 요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러고 봤더니 뭐예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잖아요. 그죠?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잖아.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니까 여기가 색칠돼야 됩니다. 완전히 이해되죠? 두 개 그림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다? 틀렸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체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88번입니다.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NU가 30이라는 얘기죠. A, B 두 메신저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A 메신저 NA가 A 메신저를 사용한 학생이 20명, B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은 14명, NB라고 둘게요. 14. 이때 A, B 두 메신저를 모두 사용하는 학생들의 최대값, 교집합이죠. NA 교 B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고 이때 라지 m 스몰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집합의 최대값은요. 그러니까 NA 교 B의 최대값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값은
벤 다이어그램이 쉽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대값은 요래 가시면 돼요. 교집합의 최대값은 그러니까 B가 14명 있고 A가 20명 있죠. 그러니까 A가 B 안에 다 포함될 수는 없고요. B가 A 안에 다 포함되는 이 경우죠. 여기가 B가 있고 A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A가 14명, 여기가 14명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B가 14명 맞죠? A가 20명이니까 여기에 6명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그때 교집합이 A집합과 B집합, 우리는 교집합이 최대값이니까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 14명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14명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죠. 그럼 라지 m의 값은 14란 얘기고 이때 스몰 m의 값 구해볼게요. 스몰 m의 값은 우리가 식으로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 NU 전체 집합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NA 합집합 B보다요. 맞죠? 전체 집합은 합집합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아니면 이 바깥쪽 영역이 없으면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 개수가. 그죠? 전체 집합은 기억하세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사항적으로 생각하면 뭐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러면은 N 전체 집합은 크거나 같습니다. NA 합집합 B는 공식에 의해서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 B가 될 겁니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전체 집합 몇 명이에요? 30명. 여기 있죠. 크거나 같습니다. A가 20명이죠. B가요 14명이죠. 마이너스 NA 교 B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NA 교 B를 우리가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은 N 플러스 NA 교 B가 되고요. 얘가 크거나 같습니다. 얘 두 개 더해주면 34. 얘 넘어가서 30 빼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값은 몇 명이에요? 등호 성립하는 4명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때 스몰 m의 값이 최소값이니까 4가 됩니다. 그럼 정답은요? 14에서 4를 빼주면은 정답 10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189번이죠. NA가 35, NB가 28일 때 NA 교 B가 13보다 크나 같대요. 이때 합집합의 요번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3개를 그려줄게요. 전체 집합이고요. 이왕 그리는 거 예쁘게 그릴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이렇게 전체 집합, 전체 집합. A하고 B 중에서 B의 개수가 더 적죠. A 개수가 원소에 더 많고요. 그러면은 봐봐. 우리는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 여기가 A로 보고 여기가 B. 즉 서로 소관계 있을 때 우리가 합집합의 최대값이 돼. 여기가 35고요. 원소의 개수가 여기가 28이라면은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됩니까? 두 개 더해서 합집합. 여기와 여기가 합집합이죠.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63이 되죠. 이때 합집합이 최대값이 돼. 오케이? 그런데 얘는 최대값이 아니야. 왜? 이 조건이 붙었거든. 교집합은 13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 여기는 13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그죠? 이때가 최대값이에요. 합집합은. 그런데 이 조건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얘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합집합에. 그럼 얘가 13 들어가주면은 요때 합집합이 최소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A집합 여기가 A, B니까요. A집합 35잖아요. 그럼 여기가 35인데 여기가 13 먹었으니까 여기가 22가 되겠죠. 그럼 더해주면 35 맞죠? 그러면은 B집합의 원소계 28개인데 얘가 13개 먹었으니까 얘가 15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요거 다 더해볼까요? 더해주면은 얼마가 됩니까? 35. 거기다 15 더하니까 50이 되죠. 합집합이 이때 최대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개수가 점점 교집합의 개수가 13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14, 15, 16일에 들어가주면은 얘네들 둘이가 같이 작아져요. 같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보다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가 A 안에 다 포함되는 요런 그림일 때 합집합이 최소가 나오죠. B의 원소의 개수가 28개가 되고요. A의 원소의 개수 35개거든. 그럼 여기가 7개가 들어가주면 되죠. 그럼 합해서 35개 맞잖아요.
이때 합집합은 몇 개 나와요? 얘와 얘를 합해주면은 합집합의 최소값은 35가 된다라는 얘기죠. 끝났죠? 이 그림은 아닙니다. 예, 이 그림은 아니죠. 예, 요거 두 개 설명하려고 제가 참고적으로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합집합과 합집합 최대값과 최소값 얘 두 개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정답은 85 이렇게 가시면은 18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죠?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 반 학생 40명이 있어요. NU가 40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상으로 사용하는 필기구의 제조회사를 조사하였더니 S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학생이 24명이래. NS, S 샤프입니까? 아, 회사구나. 아, 빙구죠. 샤프가 회사 이름. 필기구 회사에 샤프라는 회사 이름이 있습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S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학생이 24명, L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학생이 14명, NL이라고 둘게요. 아, 나는 왜 이런 게 궁금하지 자꾸. 14명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때 S 회사의 제품도 L 회사의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라란 따라라란 또 세 개를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서로소 관계 하나 보시고요.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포함되는 걸로 하나 봐주면 돼요. 네, 가방 쌌죠? 네, 집에 갈 준비하시면 돼요. 전체집합. 여기를 A, B라고 볼게요. A, B가 아니죠. 여기가 뭐예요? SL이 되죠. 여기가 SL, 여기가 SL, 여기가 L이 더 작습니다. 안쪽에 L 들어가고 바깥쪽에 S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은 봐라. S 회사가 24명이고요. 자, L 회사가 14명이잖아요. 전체가 40명이 돼요. 그죠? 오케이. 두 개 더해주면은 얼마 됩니까? 두 개 더해주면은 38이 되니까 바깥쪽에 2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얘 두 개 더해주니까 38, 2 더해주니까 40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은 두 회사의 제품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즉, 이 바깥쪽의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겠어요? 최소값이죠. 이게 최소값이죠. 최소값. 뭐 말인지 이해돼요? 얘일 때 최소값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필요가 없겠다. 이건 필요가 없겠죠. 요거는요. 보자. 여기에 몇 명? 여기 몇 명 들어가주면 돼요. L 회사가 14명이잖아요. S 회사 24명이니까 10명 들어주면은 전체가 24명 될 거 아닙니까? 전체는 40명이 되고요. 그럼 40명에서 24명 빼주면요. 바깥쪽에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16명이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 개 다 합해주면 40 맞잖아요. 그죠? 바깥쪽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6. 그 다음에 바깥쪽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2. 두 개 합해라 그랬으니까요. 정답은요. 18 이렇게 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를 동그라미를 밀어봐. 밀었을 때 서로소 관계일 때 최소값이 되는 거고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들어가서 점점 들어갔다가 완전히 쏙 다 들어가 주면은 이게 바로 최대값, 바깥쪽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